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8일에 열린 기업은행배 예선전 김은선 6단과 일본의 스미레 4단의 대국인데요. 네, 스미레 4단 같은 경우 김은지 9단의 라이벌로도 점쳐지면서 일본에서 넘어와서 개건기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은선 6단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300수가 넘는 아주 치열한 전투와 패싸움 끝에 결국에 한 명의 승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대국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미레 4단이 100이고 김은선 6단이 흑이었네요. 자, 양소목을 두어갔고요. 자, 이제 두 칸 높은 굳힘을 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고 이제 알파고가 이 붙이는 수를 두기 전까지는 정석으로 이렇게 세 칸 벌려두는 게 가장 많이 두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백이 조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흑백 서로 흑의 실리가 크고 백은 모양이 좋아서 서로 둘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종종 두어지고 있고요. 자, 김은선 6단의 선택은 일단 두 칸 높은 굳힘을 했고요. 자, 이때도 한 칸 높게 다가가니까 붙이고 있고 뛰어갈 때 자, 이곳을 세 칸 벌려두면서 무난하게 두었네요. 자, 여기서 뭐 붙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날일자 굳힘과는 다르게 흙이 가만히 늘어서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흙돌이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발전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칸 높은 굳힘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벌려두면서 정석 진행을 하는 게 무난하고요. 흙이 다가오면은 뭐 요런 교환 하나 해주고 붙이고 늘면서 두는 포석도 종종 두어집니다. 자, 아무튼 선수를 잡은 흙 김은선 6단 좌상 쪽을 걸쳐 갔고요. 자, 걸쳐갈 때 한 칸 낮은 협공이죠. 낮은 협공이니까 일단 무난하게 3-3에 들어가는데 이 수로는 바로 다가가는 수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포석을 짜갈 수 있고요. 자, 이거 상변 쪽을 다가가 두면은 흙이 다음에 이 우변 쪽을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게 흙의 모양을 조금 구체화 시키면서 굉장히 발전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흙의 선택도 주목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김은선 6단은 마음 먹고 온 것 같아요. 실리적으로 두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을 하면서 좌상기 쪽의 실리를 차지해 가고요. 자, 백은 이제 우변 쪽 벌리는 수와 상변 쪽 벌리는 수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일단 스미레 4단은 우변 쪽을 두어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손을 빼고 다시 한번 3-3에 들어왔는데요. 자, 이 수로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다가가 두고 한 번 더 지키면 흙의 모양도 꽤 크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포석인데 자, 김은선 6단이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귀생을 파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들어갈 때 하나 밀고 젖히면서 확실하게 지금 우상기, 우하기, 좌상기, 좌하기 바둑에서 네 군데의 귀가 있는데 네 군데의 귀를 지금 흙이 다 차지한 장면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백은 변 쪽의 모양들을 활용을 하면서 집을 지어가야 되는 그런 포석이 되었는데요. 자, 한 번 더 다가가니까 이제는 흙도 받아두는 게 정수죠. 자, 여기서 두 칸 굳혀놨기 때문에 물러서는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수도 받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렇게 붙이고 젖혀가는 수가 굉장히 강력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죠. 백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칸 굳힌 형태가 백돌이 양쪽으로 다가온다면 그렇게 강력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쪽에 백돌이 오면은 이렇게 굳혀두는 게 무난한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굳혀두니까 선수를 잡은 백이 이곳 하나 더 활용을 해두고 이거는 뭐 지나가는 길에 활용을 해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 하나 해주고 하변 쪽을 벌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백은 흙이 어떻게 보면은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흑의 실리에 맞서기 위해서 모양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어가니까 단수 치고 늘면서 한 번 더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합니다. 진짜 이 수까지 보면서 이제 김은선 6단이 마음 먹고 나왔구나. 스밀의 4단을 이기기 위해서 실리적으로 두어서 이제 타계의 승부를 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두어가니까 덮어 씌워가고요. 자, 지금 보시면 흑이 이 네 군데의 귀를 차지한 게 적어도 50집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우변 모양, 상변 모양, 그리고 하변 모양으로 하변 모양을 통해서 중앙 쪽에도 어느 정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뚫린 자리가 여기도 두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고 싶고요. 네, 여기도 두고 싶고, 네, 방금 실전처럼 둔 자리도 두고 싶은데, 뭐, 네 군데 다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찍어보면서 보니까 인공지능도 네 군데 다 뭐 큰 차이 없이 5대5의 승부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상 쪽을 먼저 막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김은선 6단이 밀면서 이제 흑은 백의 모양을 어느 정도 깎아가면서 좌변 쪽을 키워가면 집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런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젖히고 들 때 밀고요. 젖힐 때 하나 끊어두고, 네, 흑도 이제는 약점을 지켜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흑이 요 교환까지만 해두고 다른 곳을 둔다면 여기를 끊기면서 싸우는 게 너무, 네, 흑 입장에서 둘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흑도 지켜둬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하나 치고 지켜두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백도 밀어가는데요. 자, 이때 흑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뚫고 나오는 수, 아니면 실전처럼 젖혀가면서 강력하게 두는 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김은선 6단은 일단은 중앙 쪽이 더 두텁다고 본 것 같아요. 집이 날 확률이 높고, 이곳에 흑돌들이 어쨌든 쌓이게 되면은 다음 자리,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을 2단 젖혀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백이 끊고 늘어서 싸운다면 흑도 여기는 거의 절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리를 받지 않는다면은 붙이고 뛰어가는 순간 하변 쪽의 백 모양이 다 깨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초반부터 의도했던 타겟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스밀의 4단 입장으로서도 이런 전투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밀어두니까 여기서 일단 두텁게 잡아두는데요. 자, 이 수로는 이제 왜 앉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김은선 6단의 생각은 밀리고 요런 자리 선수 맞고요. 지킬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나래자 한 방으로 좌변 쪽이 어느 정도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선수 교환해두고 여기를 지키면 백의 모양이 흑의 집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두텁게 잡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잡아주니까 백이 이렇게 초반부터 두고 싶었던 자리였죠. 우상 쪽과 이제 우하 쪽 두 군데 봤을 때 둘 다 두고 싶은 자리였어요. 근데 어쨌든 백 입장에서도 양쪽을 두게 되면서 백의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지금 인공지능은 백이 두 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의 집 모양도 굉장히 크고 백의 집 모양도 굉장히 크지만 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경계선이 될지, 그리고 안쪽에서 살자고 타겟을 시작을 했을 때 살아갈지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확신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이 약간은 기분 좋은 형세다, 그 정도로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나 나와서 끊어두면서 김은선 6단도 뭔가 백의 모양에서 수를 내려가는데요. 자, 이런 수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흑돌이 잡히든 살든 간에 여기를 백이 막아주는 순간 이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래자를 두고
들여다보는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양에서 당연히 흙은 두 칸이나 한 칸을 뛰어 들어가면서 하변 쪽의 모양을 지어가는 게 정수인데, 이런 교환이 있다면 당연히 집으로 손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 불필요한 교환들이 나오면서 백 쪽으로 계속해서 승률 그래프는 기울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교환들을 하기 전에 어떻게 두어야 되냐 보시면은, 흙은 일단 하나 늘어두고요, 단수 한 방 시원하게 쳐두고요, 여기를 끊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점으로 키워둔 다음에 하나 젖혀두고 꼬부릴 때 여기를 붙여가면서, 이 세 점은 이제 조금 가볍게 봐도 되겠죠. 젖히면은 젖히고, 뭐 늘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타기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주면은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타겟 수단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흙이 살아가긴 했지만 백의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좋은 그런 형세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교환들이 계속해서 손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좀 아무 수도 아니죠. 뭐 이런데 붙여봤자 그냥 잡아버리면 아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손해를 본 김은선 6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수 한 방 치고 끊는 수를 조금 생략하고 먼저 붙여가면서 기대기 전략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수여도는 백이 늘어주면 그 다음에 끊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분 좋게 싸우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스미레 4단도 의도를 알아차리고 젖혀가고요.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지켜두면서 흙에게 이제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끊어가고 단수 치고 호구 칠 때 두텁게 막아두고요. 자, 여기를 막았다는 거는 스밀의 4단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도를 잡지 못해서 불리하다면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이 아래쪽을 막아가면서 우측을 막아가면서 전체 흙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겠죠. 자, 그런데 스밀의 4단이 물러났다는 거는 요 정도의 흙돌만 잡고 중앙 쪽 집을 구체화 시키더라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흙은 막아가면서 버틸 때 하나 들여다봐 놓고요. 자, 이럴 때 뻗습니다. 자, 뻗을 때 이제 막으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우변 쪽이 입구자를 두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예요. 여기를 물론 단수 칠 수는 있지만 흙도 나중에 단수 치고 단수 치면은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는 수 선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젖히는 자리가 띄우는 수가 약간 뒷맛으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이런 자리들을 또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백도 약간은 뒷맛이 기분 나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지키자니 여기 우변 쪽 세 점이 잡혀서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당연히 이곳을 막아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부터 타개가 관건인 모양인데, 일단은 한 칸 뛰어가면서 막으면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두면서 백의 모양도 얇지 않냐 약하지 않냐 이런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스밀의 4단으로서는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좌변 쪽 계속 두고 싶었던 자리예요. 여기를 반대로 흙에게 맞게 된다면 흙의 집이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승부예요. 자, 그래서 일단 좌변 쪽을 깨러 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들어갈 때 밀고 지켜둡니다. 자, 지켜두고 이제 우변 쪽에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스밀의 4단이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일단 날일자를 두고요. 약점이 눈에 보이죠. 백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젖혀가면서 어쨌든 흙도 조금은 찬스, 기회를 잡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스밀의 4단의 선택이 좋지가 않았는데, 자, 붙이고 끼어간 수가 유리했던 바둑을 다 까먹을 뻔했어요. 자, 이 수가 흙이 물론 우변 쪽을 먼저 두었지만 아마 김은선 6단도 초읽기에 쫓겨서 이 수를 먼저 둔 것 같은데요. 자, 이 수로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어주고요. 백을 끊을 수밖에 없겠죠. 자, 붙이고 이런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드는 과정을 다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구자를 두었다면은 물론 이래도 백이 약간은 좋다고 하지만 흙도 따라갈 여지가 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백도 물러나면서 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안 잡냐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를 느는 수가
계속해서 선수예요. 안 받을 순 없죠. 자, 둘 수밖에 없을 때 여기 느는 수도 선수입니다. 백이 이 세 점을 잡으면 붙여가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바둑이 끝나버리겠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제 흑돌이 도망갔을 때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 되나요? 자, 도망갔을 때 백도 중앙이 내수고 흑도 내수인데 이 백이 먼저 두지만 흑의 수를 줄이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계속해서 빈삼각으로 빠져나온다면은 결국에는 내 흑의 수가 하나가 늘면서 백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큼지막하게 잡으러 가는 건 안 되고 물러설 때 흑이 백의 모양을 깼다면은 집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미레 4단에 이 붙이고 끼운 수가 좋지 않은 선택이었는데요. 자, 김은선 6단이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요. 자, 이곳 두텁게 끊어 잡아두고 우변 쪽을 살아둘 때 이런 식으로 살아둘 때 이곳 상변 쪽이죠. 상변 쪽을 백이 밀면서 막는 자세가 나오게 되어서는 여전히 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직 바둑이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은 제가 이 바둑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치열한 장면이 남아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수들은 거의 외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백이 굉장히 유리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스미레 4단이 다시 한번 바둑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실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바둑 결국 한집반 승부가 나게 됩니다. 한집반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라는 거죠. 자, 젖히고 이곳을 이어가면서 잡으러 갔을 때 지금 보시면 자체로는 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은선 6단도 마지못해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 단수 치면서 마지막 버팀을 행하는데, 자, 여기서 스미레 4단이 있는 순간 승률 그래프가 오히려 흑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있는 수가 잡으러 가는 동안 백의 손해가 크다는 거죠. 있는 수로 인해서 흑은 살리기 위해서 이런 끝내기도 선수로 해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집 차이들이 약간씩 벌어지고 여기도 나중에 있게 되면 다 놓고 따야 되는 장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있는 수가 이제 패착이 될 뻔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었을 때 흑이 가만히 찝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찝었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끊고 꼬부릴 때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를 끊으면은 백이 두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백이 견딜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더라도 마찬가지로 먹여치고 단수치고 입구자를 두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그냥 늘어야 되나요? 한번 찍어볼게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여기를 밀고 잡을 때 이렇게 뻗으면은 이것도 백돌이 잡히죠. 나올 수가 없어요. 상당히 헷갈리는 변화지만 이 반대쪽을 끊는 수를 김은선 6단이 놓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찝어왔다면 결국에 백도 있는 거는 끊겨서 백돌이 오히려 반대로 잡혔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내선수변을 두고 딱 살았다면은 백이 계속해서 좋았던 바둑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흑이 한 두세 집 정도 좋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백돌들의 손해가 크다는 건데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제 물러나고 찝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또 끊어가고 들여다보고 단수치고 맞게 되면은 백이 버틸 수가 없겠죠. 단수치면 때려내는 순간 이제는 만패불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는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백 입장에서 바둑을 끝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어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빈삼각으로 지켜두었으면 이 흑돌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랴부랴 찝어 오더라도 지키고요. 자, 이때는 호구 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어서 지키겠죠. 자, 여기를 끊고 때리고 단수 치면은 뭔가 백의 모양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한 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백의 돌이 4번 돌이 좌측에 가 있어야 되는데 두텁게 이어져 있게 되면서 이거는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 세 점도 백이 붙이는 순간 바로 장문으로 잡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요변하는 흙이 또 다 잡혔어요. 결국에 중앙 쪽 백돌을 잡지 못한다는 거는 우변 쪽 흙돌이 다 잡힌 거기 때문에 스미레 4단으로서는 가만히 치받아 두었다면은 우변 쪽을 잡고 이 바둑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이은수가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 김은선 6단도 나를자를 둔 수가 굉장히 대악수입니다. 자, 여기서 잡아두고 어쨌든 네, 김은선 6단이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살아도 네, 100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교환 자체가 집으로 거의 한 5집을 날려먹은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네, 100이 우세한 종반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도 바둑이 안 끝났어요. 자, 이 바둑 이제 쭉쭉쭉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면서 자, 지금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면에서 네, 흑백 서로 한 집반 막 두 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스미레 4단이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끝내기를 했다면은 반집을 남기는 대국이에요. 그런데 이봐도 반집을 확신하고 2패를 결행을 안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진행을 하고요. 자, 먹여쳐두고 뭐 이런 자리 뭐 끊어서 끝내기를 진행을 하면은 확실하게 백이 반집을 네, 이기는 그런 바둑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미레 4단도 이곳을 끊어가면서 패를 결행을 하는데요. 자, 먹여치고 때려내면서 이제 패가 나는데 백 입장에서도 이 패를 해소할 때 이렇게 이어서 해소하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4점을 선수로 잡아내면서 해소를 해야지 확실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패싸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절대 패값만 쓰겠죠, 당연히.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패싸움이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프가 네, 흑의 반집, 백의 반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이 인공지능도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고요. 네, 팩감도 이게 집 모양이 워낙 그 크기도 하고 그 집 모양 내에서 약점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팩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패싸움으로만 거의 한 50수 이상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팩감이 없는 김은선 6단이 이곳을 네,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4점을 때리고 딱 우하 쪽 젖혀 있고 우상 쪽 젖혀 있고 네, 이곳 먹여치는 끝내기까지 야무지게 해서는 결국 이 바둑 스미레 4단의 한 집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면은 김은선 6단이 아예 전략적으로 실리 바둑을 두어가면서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작전을 짜놓고 나왔다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스미레 4단은 좀 강요를 받았다 볼 수 있죠. 세력 바둑을. 하지만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앙 쪽 흑돌들을 잘 잡으면서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갔고 우변 쪽 흑돌마저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김은선 6단이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지만 서로 간에 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실수가 나온 장면에서도 큰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끝내기 승부까지 가게 되었는데 끝내기에서 정확하게 반집승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프로기사 누가 오더라도 어려운 장면이었고 스미레 4단이 마지막으로 패를 걸어가고 그 패를 이겨내면서 한 집반 승리를 거뒀던 굉장히 재미난 내용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스미레 4단 김은선 6단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그 기세를 봤을 때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김은선 6단의 그 노련미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